이정석 호주 대사도 충분히 뭐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빨리 귀국해서 본인 네.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석 호주 대사 즉각 귀국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주 민수, 예? 임금은 배고 국민은 바다 물이다, 강물이다. 그래서 배가 물이 얼마든지 배를 뒤집기도 하고 잘 가게 순항도 시킨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정면 돌파한다고 그랬는데 정면 돌파는 고속도로에서는 정면 돌파해도 되는데 낭떠러지에서 정면 돌파하면 그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힘의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지금 뭔가 이 스피커를 들고 이러다 다 망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황상무 이종섭인 것 같아요. 네, 부서지는 글들 말들 누구한테 하느냐? 윤 큰 돌 석상이 있습니다. 국권이 서 있는 윤 돌 석상에 이러다 다 망해라고 제목이 눈물의 메아리 고개. 네, 눈물의 메아리 고개.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눈물의 메아리 고개. 이 고개 넘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넘고 울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하면 되죠. 네, 늦을수록 이제 사태 수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대개 부동층이나 무당층들이 총선 2주 전에 결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4월 10일이니까. 근데 사전투표는 또 4월 5일에서 6일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내일 결정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네. 황상무 수석하고 왜 중요하냐. 국민들이 태도를 보는 거죠. 대통령이 태도.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정권 심판론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의 대결.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원맨쇼를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결이 돼버렸어요. 그때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또 높아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한 차이로 민주당은 또 앞섰거든요. 근데 지금 이종섭 장관하고 황상무 수석 실언이나 그 수사 해외 출국 문제 나오니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려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권 심판론이 다시 커지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조국 신당 지지율도 또 정권 심판론을 타고 또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태도를 보고 있다, 대통령의. 그래서 왜 몇 년 전에 교수협의회에서 올해 한자성어를 만들 때 뭐라고 그랬냐면 군주 민수, 예? 임금은 배고 국민은 바다 물이다, 강물이다. 그래서 배가 물이 얼마든지 배를 뒤집기도 하고 잘 가게 순항도 시킨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정면 돌파한다고 그랬는데 정면 돌파는 고속도로에서는 정면 돌파해도 되는데 낭떠러지에서 정면 돌파하면 그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정면 돌파할 때가 아니고 우회로를 모색할 때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을 좀 잘 들어라.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군주 민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 혹시 한동훈 위원장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도부 말고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거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여 후보들 용산이 이종섭 황상무 사고쳐 반발. 친윤도 동조입니다. 일단 당 내부 분위기는 한동훈 위원장과 좀 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이 부분인 거죠. 친윤도 동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차 충돌 때는 당내 친윤이 좀 별도로 목소리를 냈었어요. 그런데 친윤도 동조하고 있다. 여기서 동조하는 친윤 누군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종석 그 호주 대사도 인터뷰를 했는데 예. 자기는 직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겠다. 예.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석 호주 대사도 충분히 뭐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빨리 귀국해서 본인 네.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이종석 호주 대사 즉각 귀국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이종섭 대사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용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대선 때 윤 대통령 수행실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 1차 충돌 때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이 단체 카톡방에 뭘 올렸냐면 그때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려서 다른 의원들과 같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윤 대통령 어떤 친윤, 찐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이용 의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용 의원도 이종섭 대사 귀국해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다음 기사 보시죠. 수도권 친윤까지 한동훈과 한 목소리. 이번엔 당대 윤 양상이다라는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당대 윤 양상. 이게 1차 때랑 좀 다르다라는 취지가 이번에는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과연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건은 인사권에 관한 문제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장 변하는 거 없다. 이종섭 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명 정권 대사, 네. 황상무 수석 대통령의 참모, 뭐 문제 없다고 이미 얘기했지 않냐.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런데 문제는 자, 수도권 지역이 왜 민감한가? 그럼 대통령실은요, 수도권 지역의 여론만 듣겠어요? 뭐 다른 지방 지역의 여론도 네. 또 같이 감안을 하겠죠.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다면 과연 그 유불리를 따져볼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애가 탈 노릇이겠죠. 하물며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를 한 당사자들은 네. 오죽하겠나. 그러니까 이용 의원이 아마 경기도 하남일 거예요. 네네. 지역구를 맡은 게. 경기도 하남 지역만 해도 본인이 다녀보니 황상무 수석의 발언과 이종섭 대사의 해외 도피 논란 이게 일반 유권자들을 만나면 그 얘기부터 먼저 꺼내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느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느닷없이 불쑥 던졌을 때는 이거 상당히 사안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지하에 그냥 일종의 거절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에 무슨 카드를 내놓을 건가. 오히려 여기에 더 관심이 지금 쏠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할 것이냐 이목이 쏠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음 기사 볼까요? 한 출근길 기자문답 중단, 어제 제주 방문 일정 취소. 한동훈 위원장 어제 출근할 때 항상 기자들이 그 문 앞에 있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가끔은 20분도 하고요. 30분도 하고요.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기자 문답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 제주를 가기로 했었던 이 방문 일정도 취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어제 출근길에 왜 기자문답을 안 하고 갔는지 한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배이신 날이라서 제가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괜히 좀 주객이 전도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내가 선대위에서 하는 얘기랑 선대위 어차피 가서 할 얘기인데 그걸 굳이 이 앞에서 뭐 몇 분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자꾸 메시지가 겹치니까 그냥 선대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하고서 안 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강전혜 변호사님 네.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답답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이 저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 용산의 의견을 정확하게 저는 전달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산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지금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기자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든지 더 이상의 질문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리고 그 질문의 답변이 혹시라도 어떠한 이제 야권에서의 정쟁에 또 불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에 그
행동을 봤을 때는 기자들과 굉장히 그 기자회견을 편안하게 하고 어디에서든지 이야기들을 오히려 많이 하는 타입이었었거든요. 그랬죠.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부담스럽고 한마디 한마디가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에 가는 일정도 취소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국 일정을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용산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할 말이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언론이 다 출근길 질의응답을 패스했네. 이제 중단인가? 도어 스태핑 중단? 이란 보도가 나오니까 이런 알림 공지가 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백브리핑을 전격 중단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선대위 체제로 전환된 만큼 출근 시 매번 진행하던 백브리핑을 필요시에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수시로 진행하는데 필요시에라는 부분이 붙었죠. 네. 언제가 필요한 시기인지는 판단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단 계속 하던 게 공교롭게 지금 이제 선대위 했으니까 이제는 좀 필요시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